일단 챗GPT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또 뭘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많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많이 사용하고 내가 많이 알아야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단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글자 크게 보입니까? 네, 네,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제 스피킹하고 리스닝 쪽에 제가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리스닝 쪽에서는 주로 유튜브 서머리 with ChatGPT and Claude란 이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그 컴퓨터에서 활용할 때 데스크탑에서 활용할 때 이게 그 크롬에서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 사용이 잘 돼요. 이상하게 MS 엣지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연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동이 안 되면은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크롬 버전에다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 외에는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이 그 애플리케이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챗 GPT 설치 및 사용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 여기 그래머하고 이제 리딩 쪽 여기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머하고 리딩 또 물론 다음 시간에 걸리는 이제 라이팅이나 토익 쪽에 이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일타 쌍피, 일타 다피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이 가장 많이 공유가 되고 이거를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싶은 파트를 제가 한번 오늘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뭘 강의할까 고민하다가 읽기하고 쓰기 또 말하기 듣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바로 문장 유형, 문장 구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제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쪽에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우리는 대부분 문형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굉장히 사실 많이 써요. 이 표현들을. 자,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아주 많이 쓰는데 사실 1형식이니 2형식이니 3형식이니 4형식, 5형식이니 이 문장, 이 용어는 사실 나오게 된 배경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옥스포드 사전 있잖아요. 옥스포드 큰 사전. 그 사전 편찬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시티 어니언스라는 사람이에요. 시티 어니언스, 양파들. 이 양파들이라는 사람이 이 사전 그 편찬자였는데 사전을 편찬을 하면서 어떻게 사전을 편찬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전을 만들 수 있을까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양반이 권했던 것이 바로 동사를 중심으로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동사를 만든 게 바로 5개 유형의 동사였던 거예요. 5개 동사니까 1문형,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이렇게 동사를 5개씩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문장 구조를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동사에 초점을 맞췄는데 다른 학자들 보면서 이거를 놓고 이제 문장 패턴을 이렇게 1형식이니 2형식이니 3형식이니 4형식. 그래서 1형식은 SB. 원래는 이렇게 동사에다가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것. 동사 뒤에 이렇게 보가 오는 것.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것,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는 구조, 또 동사 뒤에 목적어고 보고 오는 구조, 이런 것만 이 양반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목적이 원래 취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어, 보니까 이렇게 앞에 주어가 당연히 오겠지, 보호가 오네, 목적어가 오네, 이러한 성분으로 놓고 구별한 것이 바로 문형이었던 거예요. 문형.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바로 이 성분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문장 구성 요소죠. 이거를 놓고 만든 게 바로 문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사는 없죠. 그래, 부사는 문장 성분에 끼지 않아요. 그래서 부사는 어디에 있어도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을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고 그러고 수식어, 부사류라고 그러죠. 수식어를 우리는 그걸 보조 성분이라고 그래요. 보조 성분.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오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형식을 알아요. 근데 오형식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번 책이 없어가지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려고요. 챗GPT야, 오형식이 뭔지 설명 좀 해줘봐 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자, 제가 설명,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오늘 타이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형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설명 좀 해줘봐. 그러려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해놨어요. 영어 기본 문형 5가지 형식.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볼 때는 가급적 이렇게 정보를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이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SVO, 이렇게 5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줘. 그리고 각 문형별 다양한 동사를 활용해. 하나만 놓고 하면 안 되니까 다양한 동사를 활용해서 예문을 한번 5개씩 만들어줘. 그리고 그 예문 뒤에 나는 괄호를 만들어서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이 잘못했네요. 한국어로 번역해줘 했는데, 자, 이렇게 넣었더니 얘가 성질 급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답이 설명이 돼 있어요. 1형식은 이런 거고, 2형식은 이런 거고, 3형식은 이런 거 나왔잖아요. 설명해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예문까지 이렇게 설명을 5개씩 쫙 해놨잖아요. 예문을 5개씩 이렇게 해놨어, 형식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문 5개를 이렇게 예문을 이 정도씩 5개씩만 봤지만은 사실 각 문형에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해요. 여기에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수식어가 있을 수 있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처럼 5개가 나와 있는데 내가 읽기 싫어. 나 듣고 싶어. 그러면은요, 여기로 오시면은 여기 마이크 표시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영어의 기본 5가지 문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1형식 SB, 주어 S와 동사로만 구성된 문장입니다.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2. 2형식, 주어 S와 동사 B, 그리고 보어 C로 구성됩니다. 주어를 설명하거나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는 문형입니다. 3. 3형식, 주어 S, 동사 B,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된 문형으로 동사의 행동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4. 4형식, 주어 S, 동사 V,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구성된 문형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보통 thou에게를 의미하고 직접 목적어는 who에 해당합니다. 5형식 S, 주어 S, 동사 V, 목적어 U, 그리고 목적격 보어 C로 구성된 문형입니다.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문형입니다. 이제 각 문형에 맞는 다양한 동사들을 활용한 예문을 5개씩 제공하겠습니다. 1형, birds fly, 새들은 날아다닌다. 2. She smiles, 그녀는 미소 짓는다. The sun rises. 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형식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형식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좋죠. 사실 이 오형식이 문제가 많았어요. 이 오형식만 갖고는 안 되고, 사실 이 언연스가 만드는 오형식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일본에 호소 이치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언어학 박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책으로 낸 거예요. 이 학자가.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까지 쓰고 있죠. 아마 한국에서는 누가 이걸 맨 먼저 가져온지 모르고 누가 이렇게 퍼뜨리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안현필 선생, 그 실력 기초라든지 매드리 3일째 쓴 아마 그 선생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양반이 6.25 전에 경기고등학교 교사하면서 이거를 많이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실 오형식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누구냐면은 AS 혼비란 분이 계시는데 혼비가 일본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왜 못할까 싶어서 했더니 동사 구조가 영어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본어가. 그래서 동사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25개 유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25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혼비가 25문형. 그래서 혼비 25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바뀌면서 이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혼비가 그 25형식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나눠놨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1형식은 네 가지 유형이더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 보니까 이 SV 문형이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마우스가 보이나요? 네, 마우스도 보여요? 커서 마우스 움직입니까? 보입니다. 예. 네, 이 문형을 기본으로 해서 보니까, 홈비가 보니까 주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책은 설명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냥 부사로 돼 있어, 부사. 사실 부사가 아니고 부사류예요, 부사류. 부사류라는 것은 부사도 기고, 부사 구독이고, 부사 절덕이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도 기고, 때로는 명사구가 부사 역할에도 부사류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애드버브가 아니고 애드버비얼이에요, 애드버비얼. 부사류였고. 또 보니까 이렇게 이 형식이 대어가 오고 BS 토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있더라. 또 EP 진주어 이런 구조도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5개 문장을 또 제가 줄하겠더니 이렇게 줬네요. 일단 기존의 참고서는 예문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챗GPT를 이용하게 되면 예문을 무한히 내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문형은 끝장을 내버릴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형을 봐도 동사 뒤에 이 부사가 따라오는 구조로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부정사 또는 부사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사가 문형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형의 이제 예문도 주라고 그랬더니 자, 제가 이제 부사를 놨더니 이렇게 오는 부사, 또 이렇게 오는 부사 봐보세요. 예문이 갑자기 이 일형식의 조그만 것이 또 4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는 또 안 해본 거예요. 공부할 때 SV 부사 이런 예문을 단순 부사하는 거 예문을 이렇게 5개 만들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한다. She works hard. 그는 조심히 운전한다. He drives carefully. 아주 이런 유형을 끝장을 낼 수 있어요.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세요. SV가 오고 이렇게 전치사 구가 오는 거. 이 전치사 구도 부사류예요. 그래서 the cat sleeps on the sofa. 고양이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녀는 공원에서 뛰고 있다. She is running in the park. 이렇게 예문을 엄청나게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예문을 하나씩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눈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번에 SV가 온 투부정사가 온대요. 이것도 여기가 통째로 부사니까 결국 SV 이런 식이란 얘기죠. He came to help us. 그는 우리를 돕기에 왔다. She went to study. 그는 공부하러 갔다. They traveled to explore. 그는 탐험하러 여행을 갔다. 쭉쭉쭉 이런 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거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문장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이 문장을 외우고 있어. 이런 문장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SV 또 부정사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고 They traveled to explore라는 문장을 넣어주고 나서 이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10개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또 문장이 쫙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괄호를 만들어서 한국어 번역을 해줘. 그러면 꼭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만들 수가 있고 특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there vs adv 이 일형식 문형은 별도로 일형식 SV교에서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이 보니까 있더란 이야기지 이런 것도. 근데 나중에서 여러분도 이런 구문을 보게 되면은 교수님 이거는 몇 형식인가 늘 물어보세요. 물론 형식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형식은 공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 이 예문을 볼 때,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런 표현은 뭐 엄청나게 봤죠. 그래, 이렇게 또 봤어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꼭 이렇게,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인가? 이렇게만 써야 되나? many people
in the park 하면 안 되나? 돼요. 그럼 그 두 개의 문장 차이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 두 문장의 차이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챗GPT는 굉장히 수준 높게 답을 줘요. 일반 선생님들이 잘 못할 만큼 수준 높은 답을 줍니다. 적어도 석사 과정은 맞춰야만 할 수 있는 답을 줘요. 대학 나가기 답을 못할. 대학 수준에서 답이 안 나올 그런 답이 쭉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대어 다음에 이렇게 B가 오고 S가 오고 부사 오는 이런 일형식만 있냐? 대어리스크만 아니에요. 와요. 동사는 여기 B에 비동사 외에 다른 자동사나 수동태도 많이 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니까 이런 표현은 없냐? 왜 이런 표현은 안 나오냐고 물어서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자기가 알아야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There appeared a rainbow after the rain 이런 표현. 요것도 바로 일형식 구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또 10개를 봐서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형식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it가 오고 동사가 오고 진주가 오는 거. it는 가주어, 뒤에 진주가 들어가는 거지. 사실 가주어니 진주어니 이거는 사실 영어학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 영어학 용어로 아니에요. 그런데 맨 처음엔 이 챗GPT가 한국어로 나올 때는 3.5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를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먹어요. 뭐 가주어니까 false subject, 진주어니까 true subject 들을까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영어에는. 그냥 가주어는 expletive 이시고 진주어는 그냥 extra pose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말로도 완벽하게 알아들어 이렇게. 그래. 이런 구문도 일형식이라는 거예요. 일형식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 주어 있은 가주어로 쓰이고 진주어로는 투부정사가 오거나 대절이 오거나 외더절이 오거나 또는 음서절이 들어가는 구조더라. 그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또 제가 예문을 뭐 몇 개씩 주라고 그랬겠죠. 이게 나오잖아요. 이 pays to advertise. 물론 pay가 집으로 담아도 있지만은 이익이 되다. 수지가 맞다. 그런 말이에요. 이 pays to advertise. 광고를 하는 것은 수지가 맞다. 이거는 가짜, 진짜.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It helps to review the material before the exam.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복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 가짜. 이런 표현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아작을 내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런 구문도 있다는 거죠. it가 오고, B가 오고, 대절이 오고, 물론 이 it은 가짜고, 대절이 진주어죠. It seems that he will succeed.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쭉쭉 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it follows that he must apologize. 이런 문장 틀린 것 같죠? 그래, 같아요. 이때 follow는 뭐가 같아요? be natural. 그러니까 그가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예문. 자,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온대요. 의문사절도 올 수 있대요. It does not matter whether Tom will succeed or not in the work. 이렇게도 온대요. 가짜 주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형식 네 가지 유형, 또 네 가지 각각의 유형 속에 또 다른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문형이 정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문형을 그냥 아주 얄팍하게 요것만 봤거든요. 아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궁금한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걸 만들어 보시고 잘 모르는 예문들은 계속 요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채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공유하는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자, 이제 센텐스 패턴 1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물론 저는 한 번에 하려고 많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챗GPT한테 아까 했을 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영어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들 형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부를 하고자 하니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했더니 성질 급해가지고 먼저 쭉쭉 했어요. 제가 다시 요구합니다. 1형식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세부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요구하고 이런 유형을 줘봐 할 수 있고 또 2번처럼 이것만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한 가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답이 쭉쭉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편집해가지고 아까 그 노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내가 제공해준 네 번째 유형의 예문은 1형식이 아니고 2형식이야. 아래 예문을 참고해서 다시 답변을 해줘. 여기가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제가 틀려 있더라고요. 어디더라? 여기 나왔죠. 제가 아까 세 번째 유형의 there be s adv 중에서 우리는 there is만 봤는데 구문에서 V가 비동사 외에 다른 자동사들이 수동태들과 수동태들이 올 수 있어. 다른 자동사에 쓰인 예문 5개와 수동태가 쓰인 예문 이렇게 5개만 만들어져 해서 이렇게 여기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예문은 사실 참고서에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존에 공부를 안 해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봐도 자신이 없고 대충 어깨 너머로 대충 짐작해서 그런갑다 하고 공부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말을 내가 못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이렇게 이걸 카피해가지고 또 얘기하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서 칠 때는 줄 바꾸실 때는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냥 치면 넘어가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예문을 그대로 푸십니다. 자, 이런 예문을 제가 이제 같은 유형 예문을 5개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예문이 나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이런 예문을 그렸는데 딱 불편했어요. 그리고 좀 아쉬워서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줘. 여기 보세요. 완벽하게 문장, 다 맞는 문장이에요. 구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예문이 아니죠. 위에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예문이 남아요. 이렇게 챗GPT는 뭘 요구하면 계속 같은 답을 안 줘요. 다 달라. 보시죠?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이제 설명을 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어로 시작하고 뒤에 자동사가 오며 주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there is 비동사만 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동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동사들도 오고 또 뭐도 온다고요? 수동태도 온다고. 수동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이런 식으로 예문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문장, 특이한 문장, 완전히 여러분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공부하던 거 완전 달라요. 예문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그 유형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이 어려운 분 계세요? 저 하나만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설명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하나 지금 모르겠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5문형 말고 25문형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상세하게 예, 남은 예. 그것 자체가 그 1부터 25까지가 뭔지를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거를 아,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하니까 예,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예.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네. 자, 이렇게 오형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니언스라고 했죠. 양파들, 어니언스라고 그랬는데, 이 오형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연구한 사람이 A.S. 홈비예요. 홈비가 그 무슨 책이냐면은 Guide to Patterns in Usage in English라는 그런 책을 써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조금 잘못하게 했는데, 이렇게 25개를 분류해 놨어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자,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것이 1형식이 4개, 2형식이 또 4개, 3형식이 8개, 4형식이 4개, 5형식이 5개 가지고 총 25개예요. 25형식인데 사실 여기 파란색으로 두개 된 건 사실상 5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현대학 용어로는 3형식이에요. 3형식. 근데 그냥 5형식으로 분류됐고 또 우리나라 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할까 싶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뒀어요. 현대형에서는 이것은 3형식으로 분류하는데 그래서 4, 4, 8, 4, 5 이렇게 해서 25개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형식이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받고 2형식도 보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또 여러분들 이제 2형식을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혼비가 나는 3가지, 4가지 유형을 보니까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좀 이 사람 그 설명이 좀 그 일관성이 없는 게 이렇게 가로칠 것 같으면 앞에도 여기도 가로치면 될 텐데 왜 가로를 안 치고 여기서부터 가로치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위가 찬다고 그러면 여기도 S, B, C 이렇게 온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위에처럼 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이 옛날 분이서 그런지 요즘같이 누가 그렇게 커맨드를 심하게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게 가로를 쳐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현은 너무나 잘하는 표현이에요. 주로 이제 여기는 비동사만 오잖아요. 비동사만.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다 알아요. 여기 SBC, ADB 이 가로친 거 부사는 문장 성분에 안 끼니까 SBC니까 이형식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문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He is a teacher in the classroom. 이렇게 전치사 구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 the house is empty at night 전치사 구 있고 여기 전치사 구 있고 여기는 부사 절이 있네요. My phone is broken because of the fall. 여기도 부사 구로만 돼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중요한 거는 여기 부사가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부사는 2개, 3개, 4개, 5개도 올 수 있어요. 5개도. 이건 하나만 돼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SVC 바로 이 ADB 여기가 또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틀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동사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우는 가다인데 이상하게 고우가 뜻이 되다가 있대요. 그럼 학생들은 벙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동사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이 있는데 하나만 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렇게 become, go, come, grow, get, make, fall, run, turn 이 단어들은요 뒤에 보고 오면 뜻이 뭐예요? 되다예요. 되다. 변화시키는 거야. 주어가 보호가 되었대요. 그래 주어가 보호로 되니까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닌 것이. 그것을 변화라고 그래. 변화돼가지고 된 동사, 이런 동사. 그럼 어떻게 압니까? 뒤에 보호는 항상 주어하고 어떤 관계예요? 주술 관계야. 주술 관계. 그래서 그런 뜻이면은 금방 알죠. 예를 들어서 I made a boat. 내가 보트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때는 되다 뜻이 아니야. 나는 보트를 만들었어. 근데 보세요. She made a good wife. 그녀가 착한 아내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럴 때는 그 make가 변화동사의 뜻이 되다요, 되다. 만들다가 아니고. 그 여자가 착한 아내를 만들었대요. 여자가 뭐 사람 만드는 기계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변화동사, 이런 동사를 놓고 한번 또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요것도 제가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The milk went sour. 그 우유가 쉬어졌다 그 말이죠. 우유가 쉬어갖고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부파바로 갔습니까? 이때 went는 가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컴 추루
막 실현되다 수고를 얼마나 외웠습니까?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한 50번씩 썼죠. 막 정인식 같은 사람이 막 단을 30번씩 들어가니까 막 쓴 거야. 그랬더니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때 컴은 되다예요. true, 현실인, 실제의, 사실인 그 말이잖아요. 현실이 되다. 그래서 뭐예요? to be realized 같은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her dream came true. 그녀의 꿈이 실현되었대. 또 거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보면 뭐 재밌는 게 있는데. 아, 그 she fell grave. she fell grave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해석을 해보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무덤으로 떨어졌다 그래. 무덤으로 떨어졌대. she fell grave. 그녀는 무덤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마치 누가 뭐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불이 없으면 담배를 못 피운다 그랬잖아요. 아주 멋있는 해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she fell grave는 어떤 학생이 뭐라고 했어? 그녀는 무덤으로 떨어졌대요. 그렇게 쓰려면 she fell to the grave죠. 이때 she fell grave는 그녀는 심각해졌다 그 말이에요. 심각해졌다. 이때 뜻이 바로 되다예요. 되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만 해주는 거 가지고 예문을 수십 개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도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런 예문만 보게 되면은 금방 돼요. 거기 나오는 건 뭐, 여기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The weather, 아니, 어디야? 어디, grow 나온 데 없습니까? grow, 여기 있네. The problem, grew more serious 할 때, grew. 그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게 성장을 했습니까? 얼마나 컸어요? 180cm까지 커버를 했습니까? 성장을? 그때는 grow가 성장하다 아니고 되다예요. 이 단어를 뜻을 모르면 봐보세요. 더 problem하고 more serious는 주술 관계잖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다. 이 동사를 놔도 말이 되면 그건 전부 보호예요. 그때는 동사는 몰라도 찍어도 돼요, 그냥. 그냥 비동사라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예문은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요구해서 만들어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또 계속동사. 팁이나 continue. 이런 다음 동사하면은 뒤에 뭐가 오면은 이처럼 보호가 오면은 그러니까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잖아요. 보호가 오면은 뜻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뭐하다, 여전히 뭐뭐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keep, 지키다, continue, 계속하다, lie, 눕다, hold, 잡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중학교 때 외운 단어를 그렇게 외우고 있죠. 근데 뒤에 오는 말이 뭐일 때? 보호일 때. 보호는 어떻게 안다고요? 금방 안다니까요. 주어하고 보호는 주어 서로 관계라니까요. 그 사이에다 비동사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전부 그거는 보호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hold 같은 거는 잡다가 아니고 여전히 그 말이에요. 그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이에요. 전부 다 뒤에 보고면은 여전히 보호하다, 계속해서 보호하다 그런 단어예요. 이런 예문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여기 he remained silent during the entire meeting. 그녀는 회의 동안 내내 침묵한 채로 남아 있었다. 그래도 그렇게도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회의 동안 내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이렇게 이제 감각동사 같은 것.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물론 챗GPT한테 잘 물어보고 꼬드게 물어보면은 이런 동사를 가르쳐 주겠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묻기 자체가 힘들니까 이 동사 가지고 한번 예문을 다양하게 한번 파헤쳐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표현 같은 것. EBC 진주어. 항상 진주어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되거나 대절이 되거나 외대절이 되거나 문제되는 형태. 이런 예문을 주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서 나온 답이 바로 이 예문입니다. 지금 챗GPT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넣어서 뽑아오고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주고 여기에서 it은 가주이고 진주어는 투부정사, 대절, 외대절 그리고 의문사 형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투부정사 구문 몇 개, 대절 주어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문장 몇 개씩 만들어주고 해서 이걸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 뽑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예, 이해됐습니다. 그 예, ES 홈비라고 치니까 예, 25 구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예, 혼비. 예, 예, 그렇죠. 혼비 치면 나올 거예요, 책이. 그 책 제목은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예요. 한번 음.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동사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써져 있고, 정말 도움이 돼요. 읽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 책은. 책 제목 받아 적으셨어요? 쳐드릴까요? 예, 가능하시면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 쳐줄게요. 그냥 일시적으로. 예, 이 책이요, 이 책.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 근데 책 그러면 제목, 그 25 패턴만,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25 패턴만 완전히 숙지를 하면은 예.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 그 커버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 아, 그렇죠. 구조는 다 알지만은 네. 모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 그런 거가, 어, 여기 있는 거, 여기 나오는 뭐 이런 표현도 안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또 산문형 한번 봐볼까요? 산문형 봐도 이렇게 산문형 보면 SV, 다음에 O가 오고 ADB고 뭐 아주 너무 쉬운 문장 구조잖아요. 예. 봐보세요. They built a house. We watched a movie. 이런 거 놓고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He completed his homework early in the evening. 이런 표현. 좋아. 그런데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He made his way through the snowstorm. 이런 문장 구조는 사전 봐갖고도 몰라요. 이제 이런 구조는 이제 학교에 가서 배워야죠. 학교에 와서 이제 배워야 될 이런 구조인데 그는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 문장은. 근데 이거는 속어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거는 고생해야죠.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여기 설명하면 너무 길어 짜증나니까. 강의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는 이런 산문형에도 이렇게 이제 8가지가 있는데 동종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동종 목적어. 이게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이렇게 오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는 모든 동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구조도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런 구조는 또 뭐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왔는데 뭐냐면은, 동종 목적어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동사하고 그 목적어가 어원이라든가 의미가 같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같아야 돼. 근데 동종 목적어는 동사와 어근을 또는 어원을 공유하는 목적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야 돼요. 만약에 fight a fight, dream a dream, live a life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어원이 같아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fight a battle 같은 거 이렇게 의미가 같거나 어원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은 몇 개만 그냥 외우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챗GPT한테 그대로 제가 뽑아 정리한 건데 동종 목적어는 동사와 어근을 공유하는 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 동사가 취하는 행위의 특성을 구체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만약에 live a life 같은 경우는 have a life와 같다. dream a strange dream은 have a strange dream과 같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같은데 훨씬 그 행위는 더 약하죠. have를 쓰는 게. 그래서 보통 have를 써버리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단어를 써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의미가 우리 어원이 같으면은 자신 있게 써도 괜찮아요. 이런 거 한번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다 못하니까요. 어차피 못하니까. 자, 오문영 한번 가볼게요. 자, 오문영에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SVOC 하나로만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챗 GPT한테 또 오문영을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주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가
명사이거나 형용사인 것 이런 예만 들어주겠죠.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그런 예문의 예가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의 가장 기본형인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는 다 가장 알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 형태예요. 이 형태. We elected him president.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I found the chair quite comfortable. 이런 것을 오형식으로 전형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이상하게 봐보세요. He pushed the door open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목적어를 보호하게 동사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는 문을 열게 밀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문을 밀어서 열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그냥 결과라는 말은 여러분 참고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가 없어. 그러니까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만약에 뭐야 그는 문을 밀어 열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한다. He opened the door and 밀어 열었다. He pushed the door and opened it 이렇게 쓴다고. 그는 문을 밀어가지고 문을 열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거나 또는 he pushed and opened the door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써요. 어떻게 써요? He pushed the door open 이렇게 써요. 그럼 앞에 문장은 틀리냐? 앞에 문장도 맞아요. 그런데 앞에 문장은 뭐냐면은 he pushed and opened the door는 그는 문을 밀었다가 한참 있다가 연 건지 바로 연 건지 그거는 몰라요. 자우지가 문을 밀어가지고 열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문을 밀어가지고 한 5분 동안 껌 씹다가 다시 열었을 수도 있고, 문이 안 밀어져가지고. 그런데 he pushed the open 이거는 바로 문을 밀어서 바로 열어진 거예요. 문을 밀었더니 그 결과가 열어진 거예요. 이런 구문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무지 많아요. 우리 지하철 가보니까 문을 밀어 여서야 되는 것도 뭐더라? 어디 돼 있던데 슬라이드 오픈 더 도어라고 지하철역에 어디 붙어 있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 오픈 더 도어. 그 문장은 슬라이드 the door open인데 그때 결과 형용사는 앞으로도 괜찮아요. 슬라이드 오픈 도어도 맞아요. 여기도 he pushed open the door도 똑같아요. 어느 것으로도 맞아. 그런데 이 표는 이런 오형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형식은 결과구문이에요. 결과문. 이 결과구문은 또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잘 돼 있어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사실 많이 연구했는데 무지 어려워요. 쉬운 것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Mary wiped the table clean 하게 되면은 메리는 테이블을 깨끗하게 훔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깨끗하다는 말로 해석하면 맞아. 그런데 Mary wiped the table 거기다가 clean이라고 안 하고 clean이라고도 괜찮아요. 부사를 써도 괜찮아. 그러면은 그 여자가 정갈하게 테이블 닦은 거야. 어떤 사람 막 청소할 때 막 온몸에도 막 묻혀가면서 막 오물 튀면서 청소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쩜 깔끔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뜻도 돼요. 그런 오잉도 되지만은 이거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메리는 테이블을 훔쳐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런 거 봐보실래요? 여기 있는 예문 이상하게 말이 잘 되네요. 챗GPT 이런 것은 말 잘 된 것만 했네. 그러니까 이 결과금으로 오는 것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전치사하고 뭐냐면은요. 이 건데 이거 보세요. into가 오는 것이 있어요. into가 온 거 Jane hammered the metal into a flat shape. 이 문장은 그래도 쉬워요. 이상해서는 이렇게 Jane은 그 금속을 한마로 쳐가지고 평평한 형태로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 결과구문. 이런 거는 오형식 설명이 안 돼 있고 아까 말하는 혼비책 이런 거 설명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그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어니언스가 책 한 권을 썼어. 아니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컨스트럭션 그래머라고 책을 한 권을 썼어. 이 사람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챗 GPT에서 예문을 가져왔는데 이런 설명은 챗 GPT에서 못 하더라고. 그래서 into 같은 경우는 이런 뜻이란 이야기고, 그 다음 뭐 설득 의무화해야다 이런 표현 봐보세요. 사전으로는 안 되지. She talked him into trying a new hobby. 이 문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into가 오면요, 결과일 때는 앞에서 행위가 하고 뒤에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말을 해서 새 취미를 시도해보라고 했다는 얘기.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라고 말했다. 이 into의 반대말이 out of인데, 하나만 봐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려운데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자, the teacher warned the students out of skipping classes.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사전 보고도 안 돼. 사전 보고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경고를 해서 수업에 땡땡이 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out of ing는 사전에 없는데 뭐뭐 하지 말라고, 그 말이야. 하지 말라고 했다. 요거는 더 하면은 졸리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교환 책자로 이메일로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형식은 문장. 자, 벌써 9시 못 됐네. 자, 우리가 아까 문장을 구성 성분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것만 봐갖고는 진짜 안 돼. 여러분들이 맨날 질문한 그거예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단문은 형식이 나오지만은 동사가 문장에 2개 이상 되게 되면 절이 있거든요. 이건 형식이 안 나와. 짬뽕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물어봐. 뭐냐면은 단문인 경우는 형식이 나와요.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그런데 중문인 경우는 그럼 이거 몇 형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He runs every morning and he reads the newspaper. 이거는 1형식 그리고 3형식이잖아요. 그럼 몇 형식이에요? 그래, 형식은 안 맞는 거예요. 형식은 동사 하나에만 쓰는 거예요. 동사 하나에만. 그래서 여기 아까 사실 여기 구성 성분에 의한 문형은 단문일 때만 써먹는 말이고 동사 하나에 대해서만 써먹는 말이란 얘기죠. 꼭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구조에 의한 문형이 있어. 구조에 의한 문형.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이, 절이 어떠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등위접수사로 연결되어 있느냐, 종속접수사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짬뽕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안 되어 있느냐. 그래요. 단문이란 것은 그냥 구조가 단일 구조로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문은 이것이 등위접수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복문이란 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문은 주절 하나하고 종속절. 그러니까 종속절이니까 명사절이 있거나 부사절이 있거나 형용사절이 있거나 이거를 복문이라고 그러고, 본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중문하고 뭐가 복문이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구조 형식을 이런 거를 연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보건 영어를 보건 영어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되고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형식이라는 것은 이 의미가 단문에밖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중문부터 오게 되면은요, 형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성 성분에 의한 문장 구조, 그러니까 형식이란 거, 1형식, 2형식은 동사에 대한 설명을 쓰려고 써놓은 것이지 전체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문장을 설명한 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바로 구조에 의한 문형, 구조. 그러니까 절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등접사를 이렇게 대등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느냐, 주절과 종속절 이렇게 주종관계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아니면 섞여 있느냐, 그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읽고 잘 쓸 수가 있어요. 영작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단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와 수로 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더라. She moved to the city to find a better job. 여기도 동사 있는데요. 이거는 준동사니까 상관없고요. 여기 봐. 주어, 동사 하나. 자, 그녀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는 문장. 이렇게 요거는 1형식. 부사가 2개 왔네요. 주어오고 동사오고 부사류, 부사류.
두 개 왔죠, 부사가. 아까 보통 부사가 5개까지 온다고 그랬죠, 보통. 오형식. The sky became dark. 이렇게 단문 같은 경우는 주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형식, 이형식, 상사형식, 오형식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문에 오게 되게 되면은 중문이란 것은 단문이 등위접사로 연결된 구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and나 but이나 와 이런 것 등으로. He waited for the train, but the train was late. 자, 여기는 일형식이라고 보기도 하고 삼형식이라고 보기도 하고 여기는 이형식이고. 그러니까 이건 문장 몇 형식이에요? 그런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문부터 형식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문장을 이 형식은 알아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구조에 의한 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문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하나씩만 이렇게 했지만은 and가 들어있는 걸 한 10개를 또 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문. 등입사에는 10개 예문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한국을 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고 하나. 그리고 어디예요? 그리고 그는 신문을 읽습니다. 절 2개가 and로 연결됐구나. 해보세요. 이런 문장 한 10개를 만들어보고 10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이 다시는 안 틀리겠지. 그 다음에 벗이 나와 있는 문장. 그 다음에 no가 나와 있는 문장. 그 다음에 for가 나와 있는 문장.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여기 for가 이유인데 교수님 왜 for는 등위 접속사고 왜 because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요. 둘이 바꿨어도 괜찮아요. 아무 때나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항상 for는 등위 접속할 때는 맨 뒤에만 있어야 돼요. because 종속사는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돼요. 그래, 위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 for는 안 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because는 옮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종속 접속사. 그 학생이 이거 질문하셨더라고 며칠 전에. 그 다음에 복문. 요것도 제가 GPT한테 이제 물어가지고 예문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주절과 하나 이상의 종속절이 결합된 문장이다. 종속절이라는 것이 뭔데? 그래요. 주인 밑에 있는 종말 종. 종속절은 3가지가 있대요. 명사절하고 관계 대명사절하고 부사절. 관계절 말하면 통째로 관계절.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종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I know that he is honest 할 때 여기 대절이 목적어절로서 종속절이에요. 또 we will go out after it stops raining. 자, 여기 after부터 여기까지가 시간 부사절이네요. 이런 이제 종속절, 부사절에도 이렇게 시간 부사절, 이유 부사절, 조건 부사절, 양보 부사절 또 이런 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챙겨가지고 묶어가지고 싹 한번 해버리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 정리를 해줬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은 문장 구조가 잘 보이죠. 근데 항상 학생들이 안 돼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문장 구조. 여기 이 형식은 돼 있어요. 이 형식은 돼 있는데 버벅거리는 것이지. 여기를 안 해놓으니까. 이 구조에 의한 문장. 그 다음에 또 나눈 문장 패턴이 뭐가 있냐면은요. 기능에 의한 문형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은 뭐냐면요. 그 문장이 메시지가 전하는 기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전하는 기능이. 그래, 질문하는 거냐? 의문문.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거냐? 서술문. 그래. 삼자에게 시키는 거냐? 명령문. 감탄할 거냐? 이런 기능하는 것을 기능에 따른 분류. 문장을 분류할 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이거를 정리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오형식을 정확히 이해한 거고, 오형식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형식만 공부해가지고는 그 SB, SBC, SBO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조금 심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하고 이제 품사편이 있는데 여러분 품사편은요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아요. 쭉쭉 있는 거 다 안 적어놨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읽기 강독을 한번 가볼게요. 읽기는 어떻게 챗GPT를 이용하냐? 그래요. 아까 이 문장 읽기는요. 아까 그 문장 유형 패턴 그 3가지 유형에다가 예문을 계속 요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작을 내버리십시오. 그럼 문장 정도는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장이 보여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장 읽기, 문형 읽기를 해라. 단문 읽기 해보고
중문 있게 보고 앞에 예문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만들어가지고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본문을 한다든지 쭉쭉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정도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글을 읽는다고 그러죠. 글을 읽고 대입학한다고 그럴 때는 보통 적어도 2개 문장 이상, 문단 정도를 읽는 거를 글을 읽는다고 그러지. 누가 문장 딸랑 하나 읽는 것을 글 읽는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단을 읽으려고 그러면은요, 글의 구성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뭔지 그거를 알아야 내가 챗GPT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의 구성은 뭐더라? 자, 단어가 모여가지고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이렇게 글이 되더라. 보통 우리가 문단이 2개 이상인 것은 또 많이 쓰는 말이 패시지란 말을 써요. 패세지. 패세지는 보통 2개 이상의 문단, 여러 개의 문단을 이렇게 연속해서 모아놓은 푹 파놓은 거. 그거를 우리는 패시지라고 그래요. 그래, 얘 중간에 이제 패시지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에세이. 에세이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쓰고, 미국 대학생들이. 보통 뭐 2~3페이지. 길어봐야. 그 다음에 아티클, 기사 같은 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 있는 페이퍼. 그렇지 않은 거 통째로 묶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글이란 말을 writing이라고 해요. writing. writing을 그냥 글이라고 합니다. 다 쓰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쓰는 말은 writing. 조금 그래도 수준 있는 글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논문 같은 거는 페이퍼라고 그러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신문 기사, 일반적 기사 같은 거에 자기 논문을 좀 아티클하기 좀 그러지. 논문 쓴 사람이 페이퍼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문단은 뭐냐, 이런 얘가 정리를 해놨거든, 용어를. 자, 이거를 알아야 이제 문단을 쫙쫙 잡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봅시다 한번. 자, 문단은 이런 거래요. 하나의 아이디어나 주제를 다루는 문장들의 집합체.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문이 있고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 문장 구성되어 있다. 대개 3개 내지 7개 문장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이 문단 속에도 주제문이라고 했는데, 이 주제문이라는 말이 어디 쓰느냐면 문단에만 써요. 문단에만.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문단에만. 그래서 부가식 문단은 주제문이 문단 앞에 있는 거. 주로 대부분 글은 두괄식이에요. 그 다음에 중괄식은 주제문이 문장 중간에 있는 거 이처럼. 또 미괄식은 뭐예요? 주제가 이렇게 문장 끄트머리쯤에 있는 거. 이거를 미괄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5 내지 7개의 문장으로 주제 문장도 있고 뒷받침 문장도 있고, 그리고 결론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을 1개 제시해 주세요. 단 주제문은 문단 앞에 있어야 되고 글의 주제는 정치와 관련된 걸 해주세요. 그러면 또 뭐가 바뀌겠죠. 내가 이거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진 문단이 바로 요거예요. 이 문단을 봤는데 나는 조금 쉬운 영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좀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글 읽기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 읽기. 보통 뭐 미국에서 쓰는 뭐 렉사일 지수니 뭐 AR 지수니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들한테 맞춰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중3 영어 수준 이렇게 한다든가 고1 영어 수준, 고3 영어 수준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이 영어 표현 수준이 확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이 나와서 쭉 읽었는데 막힌 단어가 좀 있네요. 그래서 자, 위 단락에 주요 어휘를 좀 정리해줘봐. 그리고 꼭 발음기호도 써줘. 그래, 발음기호는 아이페이 형식으로 써줘. 이렇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단어 정리를 쭉 해줘요.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하고 다시 봤죠. 다시 봤는데 문장이 잘 설명이 안 돼. 그러면 특정 문장만 골라가지고 첫 번째 문장 내지는 이 문장 전체를 뭐 해가지고요? 선택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문장 내가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와서 이 문장 구조 좀 설명해 줘봐. 해볼게요. 여기 이거 보시죠. 옆에 보면 브란드, 우리 딸이 했나 보네요. 브란덴부르크 협주국에 대해 여기도 있고, 뭐 베이직 센텐스 패턴
제너럴, 이건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려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런 것을 뭐냐면 챗 세션이라고 해요. 챗 세션. 이거를 세션이라고 해요. 이름을 챗 세션. 이 세션이 같은 데서 물어보면 훨씬 더 관련된 주제는 거기다 뭐 하는 게 좋아요. 같은 주제는 계속 거기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어야 돼요. 새로운 세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아래 문장의 구조를 문법적으로 설명해주고 한국어로 번역도 해줘. 자, 줄 바꿀 때는 Shift하고 엔터 키 칩니다. 자, 이제는 누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보나 안 보나 다 잘 맞게 했을 거예요. 맞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그 예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싶어요. 이 예문을 원어민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제가 이 지금 패세지를 카피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그 챗GPT는 제 말은 못 읽어요. 제가 입력한 거 못 읽고 지 말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가 그 질문 칸에다가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냐면은 이 문장을 음성을 들려줘 그러니까 네 답으로 해줘. 그러면은 보세요. 아래 문단을 내가 듣기를 하고 싶으니 너의 답변으로 옮겨줘. 요거 이제 잔머리 굴린 거죠, 제가 그냥.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러면 여기를 이 문단을 지가 옮겨. 여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 답을 쳐주잖아요. 이제 이거 뭐 지가 읽어달라고 하면 돼요. Here's the paragraph you can use for listening practice. 들립니까? Adopting renewable energy sources is a pivotal step in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reducing our reliance on fossil fuels. Renewable energy, including solar, wind, and hydroelectric power, produces little to no greenhouse gas emissions.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말을 못해도 듣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읽어주라고 하면 안 읽어줘요. 못 읽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질문란에다 내가 요청을 할 때 내가 네 음성 들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넣은 답을 네가 답변으로 옮겨줘. 네 답변으로. 그럼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잔머리 많이 굴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들을 수 있더라고요. 되셨죠? 아까 교수님, 여기도 이렇게 다, 예, 교수님, 근데 이 패러그래프 자체가 얘가 네, 준 답이잖아요. 네,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얘가. 근데 네. 그래도 안 읽어줘요, 그거는? 아, 요거는 지가 만들어주고 읽어주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놨다면 답변에 있다가 보면 답변 칸에 아, 있을 때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답변 칸에 있는 것만. 답변칸에. 그러니까 아까 예. 처음에 최초에 이렇게 걔가 만들어줄 때는 읽어주죠. 그렇죠. 당연히 읽을 수 똑같이.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 열심히 하시는다. 왜 그러십니까? 왜 안 아니, 좋으시고 아니,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만든 건데 왜 안 된다고 하셔서. 직칸에 얘, 있어야 돼, 직칸에. 예, 예. 이, 어떤, 지가 처음에 만들어줬으면 당연히 읽을 수 있죠. 근데 이 스피커 표시가 제가 메시지 넣은 칸에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못 읽는 거예요. 웃긴 놈이야. 좀 여기도 좀 해주지. 이제 문단도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제목도 찾아주고, 만약에 혹시 수능 과외를 하신 분들은 아주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제문도 찾아줘. 다예요. 근데 항상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용어가 틀리면은 챗GPT는 굉장히 버벅대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문단도 있고, 뭐, 부제, 서브타이틀 있고 서브헤딩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목이라고 할 때는 글의 전체 글을 제목이라고 그러고, 뭐, 섹션 1, 2 그거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영어로 헤딩이라고 하잖아요. 헤딩.
소제목이라고 하는데 섹션 제목이라고 우리 보통 그러죠. 그 제목을 이상하게 잘못 넣게 되면은 챗GPT가 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부제라는 것, 서브타이틀이라는 것은 큰 제목에 밑에다 가로치고 맞다든지 양쪽에 대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그 제목을 부제라고 그러는 거고, 또 여기 이제 뭐 소제목 같은 거, 섹션에 있는 제목을 소제목이라고 합니다. 헤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빼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한 권을 읽어야 되는데 숙제인데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내가 PDF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첨부를 해가지고 그 책을 요약해줘. 그러면은요, 이렇게 요약해가 쭉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아티클, 이런 에세이가 있었는데 이런 에세이를 요약해줘.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결격만 딱 뽑아줘. 이렇게. 이거는 짧은 거죠. 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유튜브 그 서머리 하는 거, 그것도 막 30분, 1시간짜리 요약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기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통 골격이랑 이제 빼드라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영어로 쳐주면 돼요. 골격에 넣고 빼드 넣고 그냥 아웃라인 이렇게 적어주면은 챗GPT가 실수하지 않고 잘 원하는 걸 찾아줘요. 그 다음에 대입학할 때 주제. 사실 우리 글의 주제가 뭐냐 이런 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명제문, 명제문이 뭐냐 이런 용어를 글 전체 큰 에세이 전체 글의 그 주제를 명제문, 논제문이라고. 주제문이라는 말은 문단에만 쓰는 말이고. 이 챗GPT 이 용어가 나 공부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차이를 확실히 가르쳐 주더라. 나도 헷갈렸었는데 그러지 않을 일이라니까요. 논 쪽, 이게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읽기, 뭐 수준별 읽기가 있는데요. 항상만 나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주제를 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해줘. 하면은 정치 관련 기사를 쫙 꼽아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문을 하나 뭐 봤다. 그럼 제가 신문을 하나 봐볼게요. 신문을 보고 똑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기사를 한번 카피해 볼게요.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잡시다. 자, 이 화면 보이죠? 요 네, 챗GPT 화면이죠? 자, 제가 그 콜 헤럴드에서 기사 하나를 지금 일부를 카피했거든요. 자, 그냥 먼저 기사를 먼저 올리려합니다. 화면 안 보입니다. 화면 안 보여요? 네, 그대로예요. 챗GPT 안 떠요? 네, 안 떴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없나?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끝나요? 네. 예. 이게 지금 방금 콜 헤럴드에서 카피했거든요. 그냥 일부분만. 그래. 어디 제가 잘못 누르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신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디벨도 있고 또 그 파파고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이게 챗GPT가 더 정확해요. 아래 영어를 한국어로 한번 봅시다. 이걸 먼저 보고 나서 내가 모르면은 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뜨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어휘가 막히네. 그러면은 어휘 좀 정리하려면 되겠죠. 지금 공부하려니까
이렇게 어휘 정리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팝하고나 디벨은 물론 번역도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 물론 처음부터 이해는 안 되겠죠. 여기 한번 쭉 보셔야지 읽어보고. 여기 나오면은 누구예요? 김광호?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 전 경찰청장 김광호 씨가 오늘 뭐야? 그 과실치사 무죄로 판결받았네요. 이렇게 쭉쭉 나온 내용, 이렇게 쭉 본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 또 깔끔하게 잘 돼요. 문맥에 맞게 말을 정리를 해줘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런데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 쭉 나와요. 어, 근데 보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디스트릭트 코트가 지방 법원이 모양이구나. 그러면 고등법원 뭘까 또 궁금하잖아요. 한 번씩 물어보시고. 또요, 이 영어가 어려워. 그래, 위에 영어를 아주 쉬운 영어로 패러프레이즈 해줘. 그러면 저 위에 영어가 이제 훨씬 쉬워질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길지도 않고. 별로네. 그런데 분명히 보면 더 쉬운 단어를 써놨을 거예요. 읽어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문장별로 선택해가지고 뭐 1번 문장 내지는 이 문장을 카피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다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케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중지될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실래요?